안녕하세요. 동물복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 시간을 이제 조금씩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영상이 1시간 넘게 찍힌 거라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응축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잘라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 첫 번째 사진은 그 트럭 뒤에서 찍은 거예요. 보시면은 그 트럭에서 도축장까지 내리는 그 과정에서 제가 주로 여러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엉덩이를 봅니다. 엉덩이에서 이제 그 배설물들이 흘러내려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보통 일반적인 배설물이 아니라 공포감에 의해서 흘러내려가는 그런 배설물들은 거의 물동처럼 흘러내려가 있어요. 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물동을 싸는 그런 동물들이 많은 경우에는 운송 트럭에서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농장에서 트럭으로 태우고 내리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동물들은 대부분 소든 돼지든 평생 태어나서 농장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낯선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운송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농장에서 사람의 손길을 많이 받지 못하거나, 혹은 사람과의 인터랙션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수송을 하는 사람들도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장기간 이어졌을 경우에 트럭에 태울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렇게 배설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발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발들은 농장에서도 볼 수 있고 도축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태어나서 한 번도 발을 관리를 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이거는 보통 농림축산식품부나 통계청의 자료들을 보면 그 3살 이상 되는 소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소들을 그 고기로 이용하기 위해서 살을 찌워서 팔 때도 3살 이하가 되면 거의 다 도축장으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젖소 같은 경우에도 2살 넘어가고 3살 넘어가면 거의 이제 출산을 못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다 도축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 소가 살 수 있는 자연적인 수명에는 훨씬 못 미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사실 OI 가이드라인에 새로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보면 농장에서부터 소나 돼지나 닭들의 가금의 건강 상태, 특히 보행 상태를 평가를 해서 매우 수척해진 상태에서는 절대로 수송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법률이나 규정들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매우 수척해진 상태로 운송이 시작이 되게 되면 트럭이 태우기가 힘들거나 혹은 주저앉거나 그렇게 돼서 도축장에 도착해도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 상태로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동물들이 걷지 못하는 상태로 쓰러지거나 혹은 쓰러진 채로 오게 되면 그게 바로 기립불능소가 되어서 도축되는 공간까지 끌고 오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사육에서 운송 도축에 이르는 단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가이드로 평가할 수가 없는 상태가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 지자체 혹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그것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고 절실한 일입니다. 그러면 동물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예를 하나 이제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동물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서 동물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해돼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물 복지의 기본 바탕은 나의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랑해서 내 곁에 살고 있는 동물의 어떤 장수나 건강,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동물, 즉 어떤 이윤이나 이득을 위해서 생산이 되고 결국엔 이 동물들은 자신의 자연적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거의 많기 때문에, 이런 동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이나 스트레스나 공포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을 명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것, 이것이 동물복지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외국에서는 이미 어떤 불행한 상태, 굉장히 다쳤거나 고통을 심하게 느끼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는 이미 논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정서적인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개념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결국에는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이윤이나 돈이나 경제적인 지표나 이런 것들과 같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고, 또 혼동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기 굉장히 힘든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복지는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이 먹거나 혹은 이용하는 동물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개념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인식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결국엔 이것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전문가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사진과 또 다른 이야기들로 개념들을 조금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